성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가벼운 대화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끝내기가 아쉬울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력적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유쾌하면서도 유치하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저속하지 않으면서도 성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고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가벼운 대화가 바로 그런 효과를 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상대방에게 다시 호감이 돌아오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흥미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화가 어색해지는 순간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오디션처럼 생각합니다. 재치 있는 의견, 날카로운 농담, 또는 자신이 흥미로운 사람이란 것을 증명할 만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줄 만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세련된 말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매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경계가 상대방에게 긴장을 풀도록 허용할 때 매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작용적 등기화라고 부릅니다. 속도, 표정, 호흡, 감정적 어조의 미묘한 조화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쓴다면 당신의 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주의는 상대방에게 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즉시 느껴집니다.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답은 더 깔끔해지며 타이밍은 빨라집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변하는데 상대방의 인정을 갈구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면에서도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욕망은 극적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누군가가 이 사람 앞에서는 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라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긴장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압박감이 아니라 안전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점입니다. 첫 질문은 대답하기 쉽게 만드세요. 당신의 첫 질문은 상대방에게 초대받는 느낌을 주나요? 아니면 면접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너무 포괄적이거나 무겁거나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같은 질문도 괜찮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감정보다는 공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라는 말은 열린 질문처럼 들리지만 마치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스몰 토크 질문은 상대방에게 작지만 구체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편안함, 즉 대답에 많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세요. 그 음료를 왜 고르셨어요? 여기가 당신 취향에 맞는 곳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억지로 데려온 건가요?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았던 게 뭐였나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들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개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가볍게 대답할지, 유머를 더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낼지 말이죠. 이러한 선택권은 대화 안에서 동의를 얻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상대방이 가볍게 대답하다가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여기서 플러팅이 시작됩니다. 친밀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 대답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두 번째 대답은 더 솔직해집니다. 세 번째, 대답을 막다른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이끌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질문에 대답했는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은 매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대답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마치 주어진 과제를 완료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했고 상대방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긴장한 퀴즈쇼 진행자처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놀랍게도 거의 모든 대답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대화 분석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장점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작은 정보 조각들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작년에 도시로 이사 왔다고 말한다면 그 가능성은 단순히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위험, 외로움, 설렘, 새로운 시작 등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아직 도시를 탐색하는 단계이신가요? 아니면 벌써 도시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행 이야기를 꺼낸다면 여행을 할 때 어떤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화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성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대화라고 해서 바로 성적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동감을 불어넣고 상대방이 당신이 단순히 사실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이때 가벼운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친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알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누가 말 속에 숨겨진 디테일을 알아채는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요점. 진지한 친밀감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난스러운 긴장감을 활용하세요. 너무 빨리 깊은 관계로 발전하려다 에너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대화가 유망해 보이면 갑자기 트라우마, 실연, 애착 유형, 혹은 자신의 모든 감정사를 털어놓으며 친밀감을 형성하려 들죠. 깊이 있는 대화는 강력하지만 타이밍이 그 대화가 매혹적으로 느껴질지 아니면 무겁게 느껴질지를 결정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만남에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뇌는 불확실성, 기대감, 그리고 보상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가능하지만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장난스러운 긴장감은 그 가능성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이 에너지가 마음에 들지만 당신에게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커피 주문에 살짝 장난을 쳐보세요. 최고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만 아주 잘 정리된 문제인 것 같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핵심은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불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장난은 상대방의 몸, 정체성, 불안감, 경계가 아닌 취향, 타이밍, 습관, 혹은 장난기 넘치는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성적인 긴장감을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성적인 끌림은 바로 이런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함, 그 다음에 긴장감, 관심, 그 다음에 자제, 개방성, 그 다음에 약간의 신비, 장난스러운 긴장감을 먼저 만들어내면 진지한 친밀감이 자리 잡을 곳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이 있는 관계는 마치 로맨틱한 옷을 입은 감정적인 압박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만약 대화가 예의 바른 분위기에서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는 순간을 직접 말하지 않고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불꽃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5번째 팁. 침묵이 플러팅의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모든 침묵이 당신도 모르게 그 공백을 채우려고 안달하게 만드나요? 그런 본능은 정상입니다. 특히 매력적인 사람과 있을 때 긴장하면 침묵은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하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농담을 한 후에 설명하거나 상대방이 반응하기도 전에 웃어버립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방 안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소통은 말 이상의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언어적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눈맞춤, 미세한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반응 속도와 같은 신호들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전에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잠시 침묵은 이러한 신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대방이 흥미로운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말을 꺼내지 마세요. 잠시 눈을 마주치고 마치 진심으로 들은 것처럼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하세요. 이 문장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침묵이 그 말을 위한 준비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긴장감 속에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급한 칭찬은 전략처럼 느껴지지만 적절한 타이밍의 칭찬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이 그 자리에 흐르는 긴장감에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긴장감을 설명하거나 관리하거나 연기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차분함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관심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6번째, 대화를 두 사람에게 집중시키세요. 최고의 대화는 어떻게 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음악, 음식, 방, 주변 사람들, 2분 전에 함께 불평했던 날씨 같은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표현이 되풀이되고 농담이 반복되고 눈빛이 대화의 일부가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축소판 짝짓기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유된 현실,
즉 두 사람이 같은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해석하는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짚어보기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식당 고르는데 서툴다고 농담했다면 나중에 당신의 식당 고르는 안목을 믿을 수 있을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라고 말해보세요. 항상 일찍 온다고 했다면 시간 엄수는 당신의 트레이드마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되짚어보기는 아직 관계가 구체화되기 전에 우리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일반적인 칭찬보다 훨씬 더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매력적이네요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면에서 그 사적인 세계는 중요합니다. 욕망은 독점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이나 압박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 말이죠. 대화를 두 사람에게 집중하면 가벼운 대화는 더 이상 표면적인 교류가 아닙니다. 서로 공유하는 감정의 흐름이 되는 거죠. 방은 그대로지만 갑자기 두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를 더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트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솔직하게 매력, 친밀감, 그리고 연결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7번째 요점. 에너지가 부조를 애원하기 전에 끝내세요.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대화를 너무 오래 이어간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웃음이 잦아들고 질문이 현실적으로 바뀌고 사랑의 불꽃이 더 이상 타오르기 힘들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10분 동안의 안전한 대화보다 과감하게 끝내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은 절정과 끝맺음으로 형성되는데 이를 흔히 절정 끝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자리를 뜨면 상대방은 그 순간의 강렬함만 기억하고 서서히 사라지는 에너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각자의 일로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하고 잠시 멈춥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세요. 만약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면 보통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어디 가시는지 묻거나 전화번호를 주거나 술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거나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증명을 요구하며 그 순간에 망치지 마세요. 그저 상대방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살펴보세요. 바로 그 순간이 처음에 조용한 순간입니다. 대화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호 호감의 표현입니다. 8번째 요점입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할 때를 주목하세요.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돕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당신 혼자서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거나 몸을 당신 쪽으로 돌리거나 당신이 요청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 투자이며 가벼운 대화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과하게 애쓰지 마세요. 그저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주세요.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준다면 속도를 늦추고 받아들이고 조금 더 되돌려주세요. 그러면 대화가 끝나기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대화에 대한 욕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조언을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